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종가 집안에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저었지요. 아들이 아닙니다. 집안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 뒤따랐지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쌍둥이였던 겁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아닌데다 둘이나 되었습니다. 산실 밖에서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찌된 일이냐? 산파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딸입니다. 그것도 둘이옵니다.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마루를 쳤지요. 이게 무슨 재앙이냐? 아버지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을 기다렸던 1년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할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었지요. 집안 어른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쌍둥이라니 불길한 징조다. 대를 이을 손자를 기대했건만 어머니만이 두 아이를 품에 안았지요. 내 딸들이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축하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지요. 삼신상도 제대로 차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백일잔치도 없었지요. 돌잔치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지요. 종갓집의 쌍둥이 딸이라니 아들 복이 없는 집안인가 보네.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짐이었던 겁니다. 병약하던 친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겨우 5살이 되던 해였지요. 몸이 허약했던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은 뒤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서로를 지켜라.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버려도 너희는 서로를 버리지 마라. 언니가 울음을 참으며 고개짓했지요. 동생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집안에 소문이 돌았지요. 새 안주인을 들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종손이 혼자서는 안 되지. 집안을 이끌 안주인이 필요해. 상복도 벗기 전에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중매쟁이가 드나들었지요. 집안 어른들이 모여 신부감을 물색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여자면 좋겠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야지. 아이들은 말없이 지켜봤지요. 어머니의 방에서 어머니의 물건들이 치워졌습니다. 빗, 옷, 놀이개가 모두 사라졌지요. 어머니의 흔적이 하나씩 지워져 갔습니다. 3달 만에 새 안주인이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25 건강하고 야무진 여자였지요. 집안은 혼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은 뒷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혼례 당일 아버지는 그제야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새 어머니께 인사드려라. 자매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계모는 웃었지만 눈은 차가웠지요. 귀한 종갓집 딸들이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불필요한 짐을 보는 눈이었지요. 아이들의 세상은 그날 함께 끝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계모는 인자했습니다. 귀한 종갓집 딸들이지요. 친절하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칭찬했지요. 착하신 새 마님이시다.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대하시네. 아버지는 흡족해 했습니다. 현명한 아내를 맞았소. 집안 어른들도 만족했지요. 집안이 잘 돌아가는구만. 그러나 문이 닫히면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바뀌고 눈빛이 싸늘해졌지요. 귀찮게 굴지 마라. 밥을 먹다 숟가락을 떨어뜨린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버릇없이. 언니가 동생을 감싸자 더 차갑게 쏘아봤지요. 똑같이 버릇없는 것들. 하인들 앞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 옷새로 지어주거라. 밥은 잘 챙겨 먹이고. 하인들은 마님의 자애로움에 감탄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옷은 헝겊을 물려받았고 밥은 늘 모자랐지요. 하인들은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새 마님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자매는 처음으로 미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위선을 알게 되었지요. 웃는 얼굴 뒤에 칼날을 보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집안의 평화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계집 아이들이야 알아서 크겠지. 무관심이 허락이 되었지요. 밤이면 자매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잤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세상은 추웠지요. 언니 무서워. 나도 무섭다. 하지만 우리 함께 있잖아. 밥상에서 숟가락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애들 것은 부엌에서 먹이지. 계모의 짓이었지요. 어른들 밥상에 아이들이 무슨 일이냐. 다음 날은 아예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부엌 한 구석에서 밥을 먹었지요. 찬밥에 된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많이 먹지 마라. 어차피 식객이다. 호적 정리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애들 이름이 너무 복잡하다. 계모가 아버지에게 말했지요. 간단히 고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매의 정식 이름은 우아하고 뜻 깊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순이 보기로 불리게 된 겁니다. 종가의 딸이 아니라 하인처럼 불린 겁니다. 순이야, 물 좀 떠와라. 보기는 마당 쓸어라. 사람들도 따라서 그렇게 불렀지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계집아이의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외면했지요. 계집아이들 이름이야 중요한가. 침묵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호적에서도 정식 이름이 지워졌지요. 종가의 정려에서 그저 딸로 기록되었습니다. 자매는 서로의 본명만은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밤마다 불러주었지요. 언니, 우리 진짜 이름 기억하지? 물론이다.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만은 빼앗길 수 없었지요. 둘만의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계모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7살이 되던 해였지요. 이 아이들이 집안에 애군을 부릅니다. 무당을 불러 점을 치게 했습니다. 무당은 계모가 시키는 대로 말했지요. 쌍둥이는 불길합니다. 이 아이들이 있는 한 집안에 경사가 없을 것입니다. 계모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못 갖는 것도 저 아이들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미 임신 중이었지만 숨기고 있었지요. 집안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무당의 말이 그렇다니. 쌍둥이가 불길한 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지. 아버지는 계모의 눈치를 봤습니다. 신부를 기쁘게 해야 아들을 낳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보내는 것이 좋겠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하늘도 울고 있었지요. 계모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 집 사람이 아니다. 자매는 빈손으로 대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계모가 대문을 닫아버렸지요. 쾅 하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눈을 내리깔았고 아버지는 방 안에 있었지요. 자매는 빗속에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불 켜진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언니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억해라. 동생이 수긍했지요. 잊지 않을 거야. 이 대문을, 이 집을, 이 비오는 날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둘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지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것들이 떠났으니까요.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자매는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비를 피할 곳도 먹을 것도 없었지요. 언니가 동생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밥 한 끼만 주십시오.
언니가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지요. 저리가 거지들아.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재수 없어. 마을마다 문전박대를 당했지요. 밤에는 처마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떨며 밤을 보냈지요. 언니 배고파? 조금만 참아라. 내일은 나을 거야. 하지만 내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지요. 어느 날 언니가 결심했습니다. 마을 부잣집 담장을 넘었지요. 부엌 뒤편에 놓인 밥을 훔쳤습니다. 도둑이다.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동생의 손을 잡고 달렸지요. 잡아라. 사람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산길로 도망쳤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겨우 따돌렸지요. 언니가 품에서 밥을 꺼냈습니다. 먹어. 동생이 울었습니다. 언니, 우리 도둑이 됐어. 언니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살기 위해서야. 하지만 살아야 복수한다. 기억해. 겨울이 되자 동생이 열을 알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언니는 동생을 업고 다녔지요. 제발 약을 주십시오. 돈도 없는 것들이. 약을 구하려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언니는 마을 약방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루 종일 빌었지요. 약방 주인이 못 이겨 약을 던져줬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라. 동생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사흘 만에 열이 내렸지요. 언니 고마워. 우리는 끝까지 함께야. 어느 절에서 하룻밤을 재워줬지요. 스님이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가혹하다. 그러나 끝까지 버텨야 한다. 스님, 우리 같은 아이들도 살 수 있나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스님이 대답했지요. 살아남은 자만이 세상을 바꾼다. 그날부터 둘 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사치였지요.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8살이 된 자매는 깨달았지요. 함께 있으면 둘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헤어지자. 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동생은 부정했지만 언니는 단호했지요. 우리 둘이 함께 있으면 아무도 걷어주지 않아. 쌍둥이라는 걸 숨겨야 해. 살아야 다시 만난다. 동생이 울먹였습니다. 언니 없이 어떻게 살아? 너도 할 수 있어. 우리는 강한 아이들이야. 언니는 기방으로 갔습니다. 노래와 춤을 배우겠습니다. 기생들은 쌍둥이를 꺼렸지만 언니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글을 조금 압니다. 종갓집 딸이었으니 글을 배웠던 겁니다. 기방 주인이 의심스럽게 물었지요. 어린 것이 글을? 언니가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주인의 눈이 커졌지요. 동생은 행상 무리를 따라갔습니다. 짐을 나르겠습니다. 행상들은 어린아이를 의심했지만 동생은 버텼지요.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잠잘 곳만 주세요. 행상 두목이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한 달만 데리고 가보지. 마지막 밤 둘은 약속을 나눴습니다. 낡은 사당에서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지요. 10년 뒤 고향에서 만나자. 그때는 반드시 돌아가자.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자. 우리를 버린 사람들에게. 각자의 길로 떠났지요. 새벽녘이었습니다. 언니는 동쪽으로, 동생은 서쪽으로 갔지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달려가 안고 싶을 것 같았으니까요. 둘 다 8살이었지요. 세상에 홀로 던져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지요. 그리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언니는 기방에서 온갖 멸시를 받았습니다. 천한 계집이라는 말을 매일 들었지요. 쌍둥이 주제에. 그러나 입을 다물고 배웠습니다. 글을 익히고 노래를 배우고 사람을 읽는 법을 배웠지요. 양반들의 대화를 듣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누구에게 약점이 있는지 알게 되었지요. 3년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11살이 되었지요. 그날 취한 양반 하나가 기방에 들어왔습니다. 계집이 글을 안다고? 언니가 쓴 시를 보고 비웃었지요. 붓을 빼앗아 던져버렸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라. 계집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다. 뺨을 때렸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 없이 붓을 주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그날 밤 종이에 그 양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양반이 바로 아버지의 친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종갓집을 드나들던 사람이었지요. 잘 기억해두마. 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갚아줄 목록이다. 5년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13살이 되었지요. 이제 기방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양반들이 찾았습니다. 시를 지어달라고, 편지를 써달라고 말입니다. 돈을 모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모았습니다. 비밀을 말입니다. 저 양반은 첩을 두고 있다. 저 사람은 관가의 돈을 빼돌린다. 밤이면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기록했지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행상을 따라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지요. 장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10살이 된 동생은 이제 혼자 짐을 나를 수 있었지요. 행상 두목이 말했습니다. 내 몫을 주마. 처음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동전 몇 잎이었지만 소중했지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함께 다니던 행상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추위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날 두고 가거라. 동생이 손을 잡았지요. 같이 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그의 눈을 감겨주었지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이렇게 가혹하구나.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해. 언니와 약속했으니까. 3년이 더 지났습니다. 13살이 된 동생은 이제 혼자 장사를 했지요. 물건을 사고 파는 법을 완벽히 익혔습니다. 돈을 모으고 사람을 사귀고 세상 물정을 익혔습니다. 관아의 하급 관리들과도 친해졌지요. 술 한 잔 사겠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어린 것이 웬 술이냐?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무슨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요. 관리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승진하고 누가 좌천되고 누가 뇌물을 받고 말입니다. 동생은 모두 기억했지요. 어느 날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옛날 호적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생이 은자 몇 냥을 건넸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필요한 문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준비했지요. 둘 다 밤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갈 날을 세웠지요. 복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해, 2해, 5해가 지났지요. 자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언니는 16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방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이었지요. 양반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팔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화를 냈지만 언니는 버텼지요. 시나 편지를 쓰는 것으로 충분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도 16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큰 행상이 되었지요. 여러 마을에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모았지요. 증거를, 증인을, 힘을 모았습니다. 언니는 종갓집 주변 양반들의 비밀을 모았습니다. 동생은 호적 원본과 옛 문서들을 모았지요.
둘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행상들을 통해 전해졌지요. 서로의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18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된 겁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지요. 이제 돌아갈 때다. 언니가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동생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준비됐어. 고향에서 만나자.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종갓집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계모가 아들을 낳았지요. 집안은 경사로 들썩였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다. 계모는 존경받는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집안을 잘 꾸리고 살림을 불렸지요. 아버지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대감 대접을 받았지요.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살이 되자 글 공부를 시작했지요. 우리 아들은 과거에 급제할 것이다. 아버지가 자랑했습니다. 집안은 잔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돌잔치, 아들의 입학, 아들의 생일이었지요.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혔지요. 어느 날 손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원래 자녀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지요. 옛날 일입니다. 쌍둥이 딸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모두 죽었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묻혀버렸습니다. 집안은 번영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지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갓집 앞을 지나며 머리를 조아렸지요. 대감 댁이 날로 번창하시네. 복 받으신 집안이야. 계모는 만족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켰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지요. 아버지도 만족했습니다. 아들을 얻었으니 이제 걱정이 없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지요. 쫓겨난 아이들은 잊혔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지요. 돌아올 날을 말입니다. 한 여인이 종갓집 문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이었지요.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겁먹은 아이가 아니었지요. 하인이 나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요. 하인이 의아해하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모가 사랑채에서 나왔지요. 여인은 천천히 계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계모는 여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지요. 기생 같은 차림새였지만 기품이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었지요. 계모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쫓아낸 아이의 얼굴을 어찌 기억하겠습니까? 무슨 일로 왔소? 여인은 천천히 말했지요. 옛날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이 집에 쌍둥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계모의 얼굴이 굳었지요. 무슨 헛소리를. 아닙니다. 호적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인이 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관아에서 몰래 베낀 호적 사본이었지요. 지워지기 전 원본의 필사본이었습니다. 계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게 어디서 난 것이오? 궁금하십니까? 여인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계모가 뒤로 물러섰지요. 당장 나가시오. 여인은 웃었습니다. 곧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에는 혼자가 아닐 겁니다. 돌아서서 나갔지요. 계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래된 죄가 돌아오고 있었지요. 여인이 떠난 뒤 작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종갓집에 쌍둥이가 있었다던데 누군가 옛 기록을 들춰냈지요. 호적에서 지워진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비 오던 날 내쫓겼다던데. 계모의 손이 떨렸지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옛날 일을 누가 기억하겠소. 그러나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퍼뜨리는 것 같았지요.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계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풍 전의 고요함이었지요.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장터에서였지요. 말투가 눈매가 걸음걸이가 닮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저 둘이 쌍둥이가 아닌가.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두 여인이 종갓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서로를 보고 수긍했지요. 언니, 왔구나.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지요.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집안에서 계모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저것들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자매는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10년 전 쫓겨난 그 대문이었지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돌아온 겁니다. 자매는 증거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집안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지요. 어머니의 유언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었지요. 딸들에게 재산을 남긴다. 어머니의 친필이 선명했습니다.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가짜다. 언니가 차분히 대답했지요. 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습니다. 늙은 하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날 밤 지켜봤습니다. 마님께서 직접 쓰시는 것을. 계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 문서를 감춘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나왔습니다. 호적 원본의 필사본이었지요. 지워지기 전에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관아의 하급 관리가 증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베꼈습니다. 새 마님께서 호적을 고치라고 하셨지요. 돈을 받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한 명씩 앞으로 나왔지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지요. 어린아이 둘이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울면서 대문을 두드렸지요.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무당을 불러 거짓 점괘를 만들게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부엌대기에서 먹게 했지요. 이름도 바꿔 하인처럼 불렀습니다. 계모가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드러났지요. 아이들을 굶긴 일, 학대한 일, 내쫓은 일, 호적을 조작한 일. 모두 명확한 증거와 증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증거도 나왔습니다. 대감께서 서명하신 문서들입니다. 호적 정리 문서, 재산 분배 문서, 모두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면서도 허락하셨습니다. 서명한 문서들이 증거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고 증인은 많았지요. 계모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모두 거짓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매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기록이었지요. 날짜별로 정리된 일지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두툼한 책이었지요. 이것이 우리의 증언입니다. 10년 동안의 증언입니다. 종갓집은 발칵 뒤집혔지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햇빛 아래 드러났지요. 집안의 죄가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였지요. 친척들, 마을 유지들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매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눈을 들지 못했지요. 한참을 침묵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다. 자매는 차가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지요. 거짓말입니다. 언니가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서명한 문서들이었습니다. 호적 정리 승인서, 재산 분배 동의서, 모두 아버지의 친필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이것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집어들었지만 읽지 못했지요. 아이들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정말, 동생이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했습니까? 집안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 오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지 않으셨지요. 아버지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계모가 우리를 굶길 때도 보셨습니다. 이름을 바꿔 부를 때도 들으셨습니다. 모두 아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집안 어른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정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갯짓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요.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왜입니까? 자매가 함께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보다 집안이 중요했습니까? 언니가 물었지요. 우리보다 체면이 중요했습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아이들아,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자매가 뒤로 물러났지요. 용서는 필요 없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딸이 아니니까요. 10년 전 그 빗속에서 딸은 죽었습니다. 언니가 덧붙였지요. 지금 여기 있는 건 증인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증언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돌아섰지요. 집안 어른들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요. 종손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소. 아버지는 다시 침묵을 택했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마지막 죄가 되었습니다. 자매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대청마루에 올라 선언했지요. 우리는 이 집의 딸입니다. 목소리가 집안 구석구석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지요. 7살에 이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계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버림받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10년의 시간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지요. 돌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매가 함께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종갓집은 발칵 뒤집혔지요.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지요. 증거는 명확했고 증인은 많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모두가 아는 것이 되었지요. 집안의 죄가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존경은 비난으로 바뀌었지요. 어찌 그런 일을, 불쌍한 아이들을, 침묵했던 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이상했지. 비가 오던 날 아이들이 쫓겨나는 걸 봤어. 종갓집의 권위가 무너졌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대문 앞에 섰지요. 대감께서는 이것을 아셨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예가 땅에 떨어졌지요. 벼슬도 존경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계모는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집안을 위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지요. 나는 집안에 아들을 안겨주었다.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나 때문에 이 집안이 번창한 것이다. 집안 어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죄 없는 아이들을 버릴 이유가 되는가? 계모는 입을 다물었지요. 아이들이 애군을 불렀다. 다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무당이 그렇게 말했다. 마을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무당은 마님께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받습니다. 거짓 점괘를 만들라고 하셨지요. 계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모든 죄가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결정을 내렸지요. 내보내시오. 계모가 쫓겨나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지요. 꼭 10년 전 그날처럼 말입니다. 하늘도 심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모는 짐을 꾸렸지요. 아들이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계모가 아들을 밀쳤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라. 이 모든 게 내 때문이다. 널 낳느라 내가 말을 잇지 못했지요. 아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몰라요. 계모는 홀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자매는 대문 앞에서 지켜봤지요. 10년 전 자신들이 섰던 그 자리였습니다. 계모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자매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계모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똑같이 당한 겁니다. 빗속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보다 체면을 택한 대가였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지요. 벼슬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안 재산도 압류되었지요. 아들마저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런 집안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친척들도 발길을 끊었지요. 홀로 남은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큰 집은 텅 비어갔지요. 자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딸들아, 용서해다오. 자매는 부정했습니다. 용서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딸이 아니니까요. 돌아서서 나갔지요. 아버지의 부름은 대답 없이 사라졌습니다. 빈집에 울음소리만 남았지요. 죄의 대가는 고독이었습니다. 화려하던 종갓집은 텅 비었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침묵만 남았지요. 장독대는 그대로 있었지만 연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풀은 무성했지요. 대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이 그 집이지. 자식을 버린 집. 종갓집은 저주받은 집이 되었지요. 권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너진 것은 건물이 아니었지요. 집안의 명예도 아버지의 위신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죄가 집을 무너뜨린 겁니다. 자매는 마지막으로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쫓겨나던 그 대문이었지요. 빗속에서 떨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았지요. 언니, 우리 해냈어. 그래, 해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래, 끝이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지요. 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이 아니라 거짓이 무너지는 소리였지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은 앞으로만 나 있었지요. 복수는 끝났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집이 아니었지요. 거짓과 침묵과 비겁함이었습니다. 사람의 죄였지요. 자매는 새로운 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살아남은 자들의 길이었습니다. 언니, 우린 이제 어디로 가? 각자의 길로 가야지. 하지만 동생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자. 언니가 미소 지었지요. 매년 이날
이 자리에서 만나자.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을 기억하자. 둘은 수긍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 이제 다시 10년을 살자. 아니, 평생을 살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지요. 각자의 삶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지요. 살아남은 자들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자매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지요.